선생님, 저 왔습니다. 저 윤재남이에요. 아이고야, 선생님께서 염소한테 여물을 주시느라고 여념이 없으십니다. 눈길 한번 안 주시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남입니다. 오늘 딱 한 페이지 영어 원서에서는 이렇게 제가 하염없이 멀리서 바라만 보는 대상인 그 유명한, 다 아시죠 여러분? 그분 조지 오웰. 모르셨나요? 조지 오웰에 관한 책의 한 토막을 읽어볼까 합니다. 근데 앞만 봐도 지금 선생님께서 사진 찍으시려고 저를 안 쳐다보시는 것 같아. 저거 연출된 사진 같아 보이지 않나요? 염소하고 그렇게 친해 보이지도 않고, 이거 지금 잡고 있는 약간 포즈도 약간 이상하고, 옷도 정말 이렇게 깔끔하고 단정하고 이런 분이랑 좀 어울리지 않으시는데, 선생님 저 왔다고요? 좀 보세요. 안 보시네요. 제가 조지 오웰을 되게 좋아한다라는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좋아해가지고 고백서 베이직 그 두 개의 교재 모두 이 조지 오웰의 글을 따가지고 문제로도 만들고 함께 공부할 거리도 만들고 이럴 정도로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통 조지 오웰 하면은 딱 그 나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1984 전체주의, 뭐 감시사회, 파시즘, 그다음에 뭐 동물농장 하면은 혁명, 반혁명, 혁명의 배신, 뭐 스탈린, 뭐 트로츠키,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이 사진처럼 보통 우리가 조지 오웰 하면은 정면이라든지 뭔가 글을 집필하고 있는 그런 사진 많이 봤을 텐데, 이렇게 염소와 함께 측면에서 뒷면에서 이렇게 조지 오웰을 바라보는 이런 사진이 흔치 않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 역시도 조지 오웰의 뒷면, 옆면 이걸 약간 보여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 영상은 잠깐만 왼쪽으로, 제 얼굴은 전 주인공이 아니니까요. 자,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오웰스 로지스, 오웰의 장미. 그리고 작가는 레베카 솔릿. 레베카 솔릿이 조지 오웰에 대해서 글을 썼어? 좀 의외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좀 이렇게 책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 레베카 솔릿 하면은 뭘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맨스플레인이라는 말로 되게 유명하신 그 에세이스트, 페미니즘 에세이스트란 말이야. 근데 조지 오웰은 글에서도 뿜뿜 느껴지는데 정말 좀 현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때 기준으로도 그랬을까? 굉장히 남성성의 마초적인 작가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베카 솔릿이 조지 오웰의 무언가를 이제 잡아낸 거죠. 꽂힌 거죠. 오웰의 장미. 오웰의 장미가 아니라 오웰의 장미. 이 책의 첫 문장이 뭔지 아세요? 1936년 봄에 어떤 작가가 식물을 심었다. 정말 단순하고 약간 조지 오웰스러운 그런 어떤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책일까요? 1936년 봄. 그러니까 조지 오웰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큰 얘기, 공허한 얘기, 속 비어있는 얘기, 오히려 사람들의 정신을 멍청하게 만드는 그 큰 얘기보다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작은 것, 이런 것에서 느끼는 즐거움, 이런 것의 소중함에 대해서 조지 오웰은 얘기를 한다고요. 심지어는 왜 사회주의자들은 즐거움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단 말인가? 나치즘, 2차 대전이 고지라도 탁 터져서 이 전 세계를 갖다가 다 뒤덮을 그런 시기에 조지 오웰은 정원에서 장미를 심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보통 주변에서 보면은 뭐 블로그가 됐든 뭐 페이스북이 됐든 정치 얘기, 큰 얘기 막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만이 마치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 보면 정말 무슨 주의 하는데
아닌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조지 오웰을 존경했었던 사람들, 책 꽤나 읽었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돼지가 인간들을 쫓아내고 돼지 행세를 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돼지를 보호하자, 돼지를 지키자라고 얘기하고 있던 그 식자층들 보면서 제가 굉장히 실망했던 사건들을 되게 많이 겪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계속 조지 오웰이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본다면 어떤 말을 할까? 항상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조지 오웰 생각하면서. 좋아요.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읽으려고 했었던 그 한 토막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께끼. 조지 오웰의 본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지 오웰이 필명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 바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에릭 블레어입니다. 에릭 블레어라는 분 이름은 딱 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나 귀족 냄새가 뿜뿜 양반스러움이 나오니까 조지 오웰은 저 에릭 블레어라는 이름을 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나 봐요. 그죠? 자, 조지 오웰이란 필명을 왜 골랐는지에 대한 글이에요. 저도 이 대목 되게 재밌더라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블레어가 조지 오웰이라는 이름을 선택했을 때 이 대목이에요. 그는 자기 자신을 블레어 집안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었다는 거야. 근데 블레어라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covered himself in Englishness twice over. 두 겹으로, 그죠? 두 겹으로 영국스러움 속에 자기 자신을 커버했다는 얘기는 자기에다가 두 차례나 걸쳐서 영국스러움으로 자기를 포장했다는 얘기예요. 조지 오웰이 두 가지가 되게 영국적인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조지라는 이름에 대해서 봅시다. 세인트 조지, 무슨 세인트 조지 학교 많잖아요, 그죠? 세인트 조지는 잉글랜드의 수호 성인, 페이트런 세인트였고, 당시 1900년대 초반에 이제 당시 영국의 왕이 조지 5세였거든요. King George V. 이분이 was on the throne at the time. 당시에 왕자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다. 자, 그다음 이 조지 오웰이 굉장히 어렸을 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죠? As a schoolboy. 학교 다닐 때 오웰은 충분한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갖다가 알고 있었어요. 배웠던 친구예요. To know the name's origin in words for earth and for work. 흙이랄지 땅 아니면 뭐 작업이랄지 농사일이랄지 이런 것에 해당하는 단어들의 그 조지란 단어의 이름에 기원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을 정도로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좀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조지란 이름은 farmer, earth worker, 농부, 농자 뭐 이런 게 이 조지 안에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한 문장 좀 건너뛰어서 그럼 오웰이라는 이름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오웰이라는 것은 옛날 영국 단어였는데 영어 단어였는데 그 단어 안에 웰이 들어가 있잖아. 오웰 할 때 웰이 뭐예요? 우물이잖아요. 그죠? 이 대목이 참 재밌었어요. 다시 말하면 조지도 농사일, 오웰 안에도 농사랑 연관된 것이 있고 이게 장미, 정원일을 되게 좋아했었던 조지 오웰의 성격하고 되게 통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Sometimes thought also means spring. 샘, 천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였다는 거죠. 오웰이. 그리고 어떤 트랜슬레이션은 a pointed hill 옆에 있는 그런 스프링. 그죠? 이것을 오웰이란 단어가 담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대요. 오란, 그 다음에 오라 이런 게 border, 경계, 브링크, 가장자리, 엣지, 마진 이런 어떤 걸 의미하고 그죠? 그러니까 오웰이란 단어의 의미는 well beside the brink 이런 의미를 또 갖고도 있다. 자, 그 다음 한 문장 건너뛰어서 어쨌거나 이 오웰의 여러 가지 어떤 의미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의미들, all the meanings는 make it a landscape feature. 그죠? 굉장히 풍경, 농사, 농촌
이런 거를 되게 보여주는 그런 단어였다는 거죠. Ower is said to have gotten it from the river Ower in Suffolk. Near his parents' home. 근데 이제 오웰이라는 단어는 오웰이라는 어떤 이 단어가 이러이러한 데서 얻어졌다라고 또 말되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이 레베카 솔릿은 자기만의 또 생각을 또 담았네요. The name has the added ambivalent charm. 근데 이 오웰이라는 단어는 추가된 덧붙여지는 약간 양가적인 어떤 charm, 매력을 갖고 있다. 자, 첫 번째, sounding a bit like or, as in alternately. 우리 or이라는 거는 즉, 다시 말해서 alternately, 말을 갖다 바꿀 때 쓰는 그런 접속사잖아요. 그죠? 그때 or처럼 들리기도 하고, or, 그죠? 그리고 or, 이게 아니죠. or, 그죠? resignation, 체념, 아니면 뭐 한숨, 아니면 뭐 실업, 그죠? 이런 거에서처럼 or, 이런 어떤 or, 생각해보니까 or이 약간 그런 뉘앙스도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이런 것도 연상시키니, 이렇게 소리가 들리니 이런 매력도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죠? 저도 이름이 윤재남인데 필명을 하나 좀 만들어봐야 될 것 같아. 윤재남, 남자가 있다. 제가 아버지한테 뭘 할 수는 없겠지만 이름을 너무 좀 윤기남하고 너무 이름도 비슷하고 정말 한국스러운 이름이 뭐가 있을까? 철수, 철이, 거기다가 약간 농사일, 내가 만약에 정원 일을 되게 좋아한다고 한다면 장철수, 장철이, 뭐가 있을까요? 필명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지 오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다시 한번 환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조지 오웰의 본명은 에릭 블레어였지만 에릭 블레어라는 이분께서 어떻게 해서 조지 오웰이라는 필명을 얻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조금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코로나, 전쟁, 빈부격차,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어떤 이런 혼란 속에서 장미를 심는다는 것, 애완동물 한 마리를 걷어서 이렇게 키운다는 것,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군가와 오손도손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어떤 따스한 가치를 지킨다는 것, 이런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